이게 제가 직접 낙찰을 받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계좌입니다. 이건 제 수익형 블로그 티스토리 에디센트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해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투자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처음 경매를 시작해 인천의 빌라를 낙찰을 받아 매도했고 경기도 아파트도 직접 낙찰을 받아 매도해봤습니다. 퇴근 후에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주식 투자, 수익형 블로그 운영, 창업 준비까지 하며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사가 평생을 책임져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돈을 벌고 투자하고 성장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손품을 팔아 초보자도 접근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노하우를 통해 쉽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물건은 2024 타경 62176입니다. 본 물건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트 신도시에 위치한 동탄 푸른마을 모함이래도 943동 20층 2003호입니다. 감정가는 4억 2,400만 원이지만 한 번 유찰이 되어서 최저 매각가 2억 9,800만 원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 매각가 2억 9,800만 원의 10%인 2,980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경매 물건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권리 분석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서 추가로 떠안아야 할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권리상 큰 문제가 없는 안전한 물건으로 보입니다. 우선 소유권 및 근저당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2016년 12월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설정한 1억 9,930만 원의 근저당과 21년에 10월 18일 키움저축은행에서 설정한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27일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경매가 진행되면서 이 근저당권들이 모두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매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쉽게 말해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이 기준이 되며 이후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과 권리는 경매로 자동 소멸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 가장 선순위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이 2016년에 설정이 되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은 모두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경매 낙찰자가 깨끗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경매 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후에 후순위 권리를 모두 정리합니다. 즉, 낙찰자가 추가로 빚을 떠안을 걱정 없이 근저당권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혹시 대항력이 있진 않은지, 임차권 등기가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 본인만 전입되어 있고 별도의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증금을 인수해야 할 위험도 없습니다. 또한 법정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이 물건에는 유치권 신고가 없고 법정 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낙찰 후 추가로 발생할 변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근저당이 모두 말소이 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존재하지 않고 법정 리스크가 없고 안전한 경매 물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 분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경매에서 직접 임장을 가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제 상태를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파트 앞에 나왔습니다. 정문에서부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차량은 모두 지하에만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차량으로 인한 아이들 안전 문제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간 거리도 넓고 17년 된 단지답게 조경도 우창하고 쾌적하고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의 위치는 동탄 1신도시 끝자락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1신도시가 그렇듯 마을별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도 4개 단지가 모여 푸른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단지 정보를 말씀드리면 사용 승인일은 2008년이고 926세대의 아파트로 최저 4층, 최고 24층이며 총 주차 대수는
933대, 세대당 1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좀 아쉽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오후 시간대라 주차장에 여유가 있었지만 아마 저녁 시간이 좀 되면 혼잡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교육 환경입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는 푸른 초등학교와 푸른 중학교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탄 고등학교도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학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 거주 수요자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단지 후문 상가에는 작은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장을 다녀오는 평일 오후 시간에도 학원 차량이 오고 가는 모습과 아이들이 학원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문과 후문 모두에 버스 정장이 가까이 있고 강남역까지 가는 광역버스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은 서동탄역이 약 10분에서 1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는 1호선의 위치상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앞으로 개통될 임덕원 동탄선과 동탄 트램 호재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탄 트램의 경우 예정 정거장이 바로 2단지 앞에 위치할 계획이라서 향후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통 인프라 확장에 따른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제 시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평형은 2022년 최고가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고 2023년 초 하락기에는 3억 2천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고층이 4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호가는 4억 1천에서 4억 5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지는 동탄 1신도시의 끝자락에 위치하긴 했지만 주요 생활 인프라는 대부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큽니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중심부 단지에 비교하면 약 2억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나 동탄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물건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신다면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지적인 한계 때문에 상승기 때 가격 상승 여력이 중심부 단지에 비해 낮고 정고점 회복 속도도 느릴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찰가에 대한 제 생각은 실리 거래가 및 매각 사례를 고려할 때 약 3억 8천만 원 후반에서 3억 초반대가 적정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